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병원 로비에는 한 할머니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허리를 굽힌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주름진 손등과 굽은 허리, 그리고 낡아 빠진 운동화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병원 곳곳을 유심히 살피는 그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일장 무시와 모욕의 시작.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되자 병원은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복도가 가득 찼죠.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거기 청소하는 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씬한 여성, 간호부장 최미선이었죠. 그녀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진료 시간인데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환자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된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누군가 커피를 쏟아서요. 미끄러우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진료 시간 전에 다 끝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죠. 정말 요즘 청소업체는 대체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최미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몇몇 젊은 간호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이장 병원장의 등장.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 이 병원의 병원장 김태준이었죠. 그는 이 병원을 10년 만에 서울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수완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권위적이기로도 소문난 사람이었죠. 무슨 소란입니까? 김태준 병원장의 목소리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미선이 황급히 다가가 설명했죠. 원장님, 청소 담당자가 진료 시간에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업체 측에 연락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하시오. 우리 병원 이미지에 맞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네, 교체요?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김태준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병원입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이고 병원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죠. 청소 직원이라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 저는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 없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기는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업체에 연락하세요. 김태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 여기 환자들 수준이 높잖아. 할머니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미선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고 김태준은 이미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린 상태였죠.
3장 우연히 발견된 CCTV 영상. 그날 오후 김태준 병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병원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상태, 환자 만족도, 의료 사고율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던 중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3개월간 환자 불만 접수가 40%나 감소했다고? 이게 무슨... 그는 즉시 환자 서비스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 이 보고서 제대로 작성한 겁니까? 환자 불만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네, 원장님. 저희도 놀랐습니다. 특히 병실 환경과 청결도에 대한 불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청결도? 우리가 청소 업체를 바꿨나요? 아닙니다. 3개월 전부터 새로 배치된 청소 담당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신 이후로 환자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CCTV 기록을 보시면 팀장은 노트북을 열어 지난 며칠간의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는 오늘 아침 쫓아냈던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죠. 새벽 5시 할머니는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누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모두 기억하는 듯 했죠. 그리고는 간호사실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05호 환자분, 밤새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통증이 심한 것 같던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할머니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 휠체어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복도 물건 배치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환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하면서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죠. 한 암 환자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청소만 한 게 아니었군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원장님. 환자분들 사이에서 천사 할머니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환자 만족도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장 충격적인 진실. 김태준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보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서류에는 할머니의 간략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75세.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전 직업 간호사 40년 경력, 수간호사 역임. 퇴직 사유 정년 퇴직 후 남편 병간호를 위해 재취업. 김태준은 급히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그가 받은 보고서는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40년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수많은 중환자를 돌봤고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수간호사로도 일했죠. 정년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5년 전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치료비와 요양비로 퇴직금은 금세 바닥났고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나이에 간호사로 재취업은 불가능했죠.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병원 청소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김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을 인류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박순자 할머니는 2번이나
환자의 이상 증세를 가장 먼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렸고 그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것이었죠. 5장 뒤늦은 후에 김태준은 즉시 할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청소업체에 연락했지만 할머니는 오늘 아침 일로 크게 상처받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태준은 병원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5 병실 앞에서 우연히 환자 가족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엄마, 그 청소하시던 할머니 어디 가신 거래요? 오늘 못 봤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그분이 매일 아침 내 손 잡아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그분이 너무 보고 싶네. 암 투병 중인 환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죠. 6장 진심 어린 사과. 다음 날 새벽 김태준은 직접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방 하나가 전부인 집이 나타났죠.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원장님? 어떻게? 박순자 선생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김태준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들어오시죠. 누추하지만 작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간호사 면허증과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료 간호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사진들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장님, CCTV 영상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경력의 간호사셨군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 옛날 일입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소를 하면서도 환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 습관이죠. 습관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선생님의 헌신과 전문성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단순히 청소일이 아니라 환자 케어 매니저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병원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7장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박순자 할머니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병원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닌 환자 케어 전문가로서의 유니폼이었죠. 김태준 원장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박순자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의 환자 케어 총괄 매니저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의 환자 케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박수는 병실에서 나왔죠.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환자들이 그녀의 복귀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겁니다. 할머니, 다시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환자들의 환호성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원했던 일, 사람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최미선 간호부장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앞으로 함께 환자들을 위해 일해요. 8장 변화의 시작. 박순자 할머니의 복귀는 병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환자들의 작은 호소에도 귀 기울이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청소 직원들과 간호조무사들도 환자 케어의 중요한 일원으로 존중받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김태준 원장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병원을 돌며 환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의 진정한 가치는 최신 장비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클로징. 6개월 후 이 병원은 환자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환자 중심 병원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죠. 하지만 김태준 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냈던 한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여전히 이 병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전문성과 헌신은 때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